이런 분은 도파민 중독입니다. 이런 분들은 꼭 도파민 디톡스를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쭌박사 이유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도파민 중독 그리고 도파민 디톡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슨 뜻으로 알고 계시나요? 일단 도파민은 뇌에서 나오는 쾌락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이 자꾸 나오게 분비되게 하는 일종의 물질 그리고 행동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근데 이 도파민의 중독의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요. 부정적인 거는 결국에는 건강이 해쳐지는 거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몸이 안 좋아지는 건데요. 첫 번째 도파민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 중독은 마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 커피, 그다음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단 음료들, 그다음에 밀가루 음식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동에 의한 도파민 분비를 많이 시키는 그런 행동에 의한 중독도 있는데요. 도박, 쇼핑 중독이라고 그러죠. 운동을 너무 자주 쉬지 않게 해서 운동 중독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 중독, 그 다음에 쇼츠나 릴스, 그리고 틱톡을 너무 자주 봐서 또 생기는 중독도 있고요. 유튜브를 잠자기 전에 결국에는 잠을 못 자고 새벽까지 보다가 잠을 자게 되는 유튜브 중독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런 물질이나 행동을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면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뇌 안에서 사람의 뇌가 있으면 정 가운데 흑질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거기에 자극을 줘서 도파민이 나와요. 근데 도파민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나오면 일종의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몸이 건강이 나빠지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살면서 분비할 수 있는 도파민 양은 어느 정도 일정해요. 정해져 있어요. 총량 불변의 법칙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마약을 했어요. 그럼 평소보다 도파민이 100배가 나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쾌락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끝나고 나면 또 마약이 들어오길 바라는데 이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내가 평생 써야 될 도파민을 짧은 시간 안에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도파민이 이제 더 이상 잘 안 나오는 거죠. 더 강한 마약을 써도. 그래서 도파민이 어느 순간 모자라지는 거죠. 분비가 적어지면 정신적으로는 우울증, 그다음에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도파민의 시스템이 문제가 돼서 분비가 과도하게 나왔다. 또 너무 적게 나왔다. 조절이 잘 안 되면 과도하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조증이라 그래서 항상 흥분된 상태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조증의 상태가 되고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 양극성 장애가 되는 거죠. 갑자기 막 행복하고 즐거웠다가 갑자기 우울하고 울고 불행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신적인 질환이 생기게 되고 도파민이 이제 너무 잘 안 나와요. 계속해서. 이러다 보면 육체적으로는 파킨슨병과 같은 팔다리는 못 쓰고 나중에 걷질 못하고 말을 못하고 손발이 떨리고 몸이 굳어지고 하는 이러한 병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뇌에서 나오는 이 도파민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인간의 활력,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보상회로에 해당되는 호르몬이다 얘기도 하는데요.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살면서 긍정적인 면은 뭐 첫 번째는 우리가 인생은 우울하잖아요. 그리고 인생은 다들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고통이라고 하는 인생 속에 유일하게 가끔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이런 말을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느끼는 그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그 매개체가 도파민이라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반에서 1등을 했네? 그 순간 상장을 받으면서 기쁘죠. 성취감을 느끼죠. 그때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서 쾌락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했더니 그 느꼈던 그 성취감을 또 느끼고 싶어서 또 공부하는 거죠. 유전적으로 머리가 좋게 태어난 분들은 그쪽으로 또 쾌감을 느끼면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아 성취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유전적으로 운동을 잘하는 근육이 잘 발달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분이 축구를 했는데 남보다 더 잘해. 내가 이번 경기에서 골을 3골이나 넣었어. 너무나 잘한다고 칭찬을 받아. 그러다 보면 성취감을 느끼고 그 순간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노래를 잘하는 그 가수가 나오게 되는 거고, 연구를 또 열심히 한 학자가 나오고, 금메달을 따는 그런 훌륭한 운동 선수들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도파민의 긍정적인 면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이 살면서 도파민을 잘 쓰면 성취감도 느끼고 자아 성취도 하면서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잘 살 수도 있지만, 자칫해서 게임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그 다음에 쇼핑 중독 이런 데 빠지다 보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질병에 또 빠지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 얘기가 도파민 디톡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내가 과연 도파민 중독에 빠졌나 안 빠졌나를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10가지 중에 4가지 이상이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뭔가를 자꾸 사고 싶어요. 근데 두 번째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요. 세 번째는 식욕이 너무 왕성해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 쇼핑을 계속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근데 5번째는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6번째는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는 너무나 쉽게 피곤해지는 거죠. 그리고 8번째는 잠자기 전에도 계속 스마트폰,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는 사람들이 많은 데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게 안 돼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내 기억력이 너무나 나빠지고 떨어지는 거죠. 이 10가지 중에 본인이 4가지 이상이 해당이 된다 그러면 도파민 중독이 있다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파민의 이런 디톡스 하는 방법은 뭘까요? 당연하죠. 바로 본인이 나는 보니까 중독이 뭐뭐 있나 나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나는 쇼츠하고 릴스, 틱톡을 너무나 심하게 새벽 1시, 2시까지는 보다가 자는 게 문제야. 그런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게임을 너무 게임에 빠져가지고 오로지 게임에 빠지다 보니까 직장도 늦게 가고, 그 다음에 일하면서도 게임 생각 막 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게임하다가 새벽 3시, 5시까지 밤을 새워버리기도 하고, 본인이 아시거든요. 나는 어떤 중독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 나는 게임이다 그러면 게임을 1달 정도 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뇌 안에 도파민 회로가 다시 좀 정상으로 바뀌게 되는 회복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나는 또 쇼츠, 릴스, 틱톡을 그걸 자기 전에 보다 보니까 새벽 2시, 3시까지 보다 보니까 직장에 나가서는 너무 피곤하고 머리도 멍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은 그런 쇼츠를 1달간 안 보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하기가 어렵죠. 그럼 처음에 어려우면 일주일만 해보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해보시고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하실 때는 결국에는 1달 정도 해봐서 그거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피곤하고 집중력 떨어지고 기억력 나빠지고 항상 피곤에 쪄들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 디톡스를 이렇게 하시면서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는 잠 자는 거를 10시, 11시에는 자는 습관을 만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1시간 정도씩 꾸준하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낮에 햇볕이 좋을 때 햇볕 쏘이면서 30분, 40분 정도 산책을 꼭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꼭 자기 전에 야식하는 거, 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이 도파민의 시스템이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고요. 결국에는 도파민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에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호르몬인데, 이게 반대가 되면 내 자신을 무력화시키고 우울하게 만들고 질병을 만들게 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들어오지도 않아. 오로지 마약만 생각이 나고 마약을 먹을 때만 기쁨을 느껴. 도박을 할 때만, 게임을 할 때만, 술 먹을 때만, 담배 피울 때만 이렇게 빠질 수 있는 또 우리 몸을 정신과 육체를 해치는 문제를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을 잘 조절하셔서 우리가 좀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도파민 중독과 도파민의 디톡스, 그리고 내가 도파민에 중독이 됐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그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쭌박사 이유준 원장이었습니다.